코피TV는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 썬티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돈과 함께합니다. 자, 2024년 NBA 드래프트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올해 드래프트부터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날은 1라운드, 그리고 둘째 날은 2라운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57순위로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데일 데이비스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를 뽑았을 때 그냥 NBA 2세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2라운드 57순위니까 뭐 기대감은 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죠. 케본 루니를 벤치로 또 내보내기도 했었고, 루키 시즌 때 2라운드 끄트머리에 뽑힌 선수가 68경기 뛰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가운데 16경기나 주전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70.2%, 그리고 자유투는 56.1%에 그쳤지만 루키의 2라운드 루키 빅맨의 첫 시즌 기록이 평균 7.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1.2개, 블락샷 1.1개,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제2의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를 뽑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브랜든 포젬스키를 뽑을 만한 그런 순번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1라운드 지명권이 없어요. 그리고 샐러리를 이미 사치세를 넘겼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 좋은 선수를 또 뽑는다면 골든스테이트의 리툴링은 또 빨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지에서 추천하는 골든스테이트의 2라운드 픽 후보는 누구일까요? 3명으로 추려봤고 이 선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즌 이 기사를 보시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당연히 브랜든 포젬스키는 굉장히 앞순위에 뽑았으니까 또 기대대로 성장을 할 확률이 높았다면, 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굉장히 실링은 낮은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인디애나 대학을 나왔고 또 4년을 꽉 채워서 나왔고, 그리고 신체 조건,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더구나 2라운드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당연히 픽을 소모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기대감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키 첫 해부터 굉장히 똑똑한 활약을 펼쳤고, 케본 루니의 부진이 그래도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라는 이 루키의 갑툭튀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이 농구를 보면서 또 혹은 스포츠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래쪽에 뽑힌 선수들 혹은 드래프트되지 않은 언드래프티들 투웨이 계약자들이 NBA 주전으로 뛰면서 또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브랜든 포젬스키 그리고 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같은 루키들의 활약에 그나마 반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매체가 소개하는 선수는 이 펠레 라르손이라는 선수인데요. 이름에서도 이제 드러나죠. 스웨덴 출신의 선수입니다. 스웨덴 남자 농구 대표팀의 일원이었고, 또 스웨덴의 전설인 크리스찬 라르손의 아들이고, 그리고 2020년에 NBA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첫 대학은 유타였어요. 유타에서 1년을 보냈고, 이후에 애리조나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에 평균 12.8득점, 4.1리바운드, 그리고 3.7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항목은 역시나 3점이죠. 스테픈 커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골든스테이트의 팀 색깔은 계속 퍼리미터 공격 그리고 3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대학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동안 3점 평균 1.3개, 그리고 성공률 42.6%, 그리고 대학 통산 3점 성공 개수는 하나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성공률은 39.7%, 자유투 81.3%,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슈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퍼리미터 슈팅만 놓고 보자면 펠레 라르손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농구의 195cm의 슈터라면 키가 작지 않거든요. 신체 조건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펠레 라르손의 신장과 또 슈팅이 2라운드 막바지의 골든스테이트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냐, 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워리어스는 피켓롤보다는 시스템화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팟업 슈터, 캐치앤슈터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펠레 라르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어시스트를 많이 뿌리긴 했지만 이 선수가 NBA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 가운데 하나는 캐치앤슛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패스, 뭐 드라이브 앤 킥, 또 뭐 스테픈 커리가 수비를 끌어놓고 비어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했을 때 스팟업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슈터들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클레이 탐슨이 나간다고 치고, 그리고 브랜든 포젬스키는 3점 성공률이 나쁘진 않지만 사실 정통 캐치앤슈터 3점 슈터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도 많고. 그렇다면 펠리 라르손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NBA는 못 갔지만 농구 선수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2021-22 시즌 팩12 올해 식스맨상 받았었고요. 자, 그리고 같은 해 팩12 자유투 성공률 컨퍼런스 게임 2위, 그리고 2023년에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지만 철회했는데 또 4학년 시즌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켄터키 대학 출신의 안토니오 리브스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은 펠리 라르손과 똑같아요. 195cm고 태어난 곳은 시카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4학년 때 이 기록을 보시면 대학을 총 5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켄터키 대학에서 2년을 보냈고, 마지막 해를 보시면 평균 20.2득점, 4.2리바운드를 기록을 합니다. 켄터키 대학으로 트랜스퍼 하자마자는 식스맨으로 나섰는데, 지난 시즌에는 붙박이 주전으로 뛰었고, 3점 수치를 봐야겠죠. 자, 3점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마지막 해 때부터 2.3개, 2.4개, 2.5개. 3점 성공률 39%, 39.8%, 44.7%. 자유투도 통산 80.1%가 넘고요. 대신에 펠리 라르손만큼의 플레이메이킹이나 패싱 센스는 없어요. 그냥 터널 시야입니다. 평균 어시스트도 1.3개, 뭐 1.4개에 불과하고, 뭐 수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안토니오 리브스는 내 손에 공이 쥐어졌을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샤프 슈터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필요한 건 저는 백코트이자 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안토니오 리브스가 대단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리브스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 이번 켄터키 대학의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존 칼리파리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리크루터로서는 오케이지만 사실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농구 내적인 그런 헤드 코치로서, 매니저로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켄터키 대학의 마무리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리드 셰퍼드나 혹은 뭐 럽 딜링햄이나 DJ 와그너나 전부 다 삽질할 때 리브스가 이 저학년 선수들을 이끌고 하드 캐리했어요. 저는 사실 안토니오 리브스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학년 선수들, 저학년 선수들이 완전히 어리버리 깔 때 리브스가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동료들이 이끄는 모습을 보고, 안토니오 리브스는 2라운드 막판이라도 얘는 뽑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결국 필요한 건 가드 자원이기도 하고, 또 리브스가 슛을 대단히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워리어스의 팀 색깔과 들어맞는다. 저는 이 본문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자, 물론 이 안토니오 리브스가 어떻게 본다면 뭐 슈팅가드 치고는 또 신장은 괜찮지만 3번으로 뛰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대학교 때는 2, 3번을 왔다 갔다 한 선수고, 그래서 이제 언더사이즈 뭐 3번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저는 NBA 갔을 때 본인의 포지션을 하나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팀을 가더라도 리브스가 본인이 뭐 플레이메이킹하고 하프코트까지 볼 운반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6피트 5인치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슛 하나만 보러 가는 거죠. 샘 하우저처럼. 그래서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런 방향으로 육성을 한다면 저는 리브스가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또 공동 식스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하는 게 그렇게 또 어색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겨놔도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고 팀에 녹아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학교 마지막 해 3점이 2.5개를 44.7%의 확률로 넣었다는 점. 켄터키 대학이 뭐 약한 컨퍼런스에 속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학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고점과 저점을 찍는 그 기복이 너무 심했는데, 이 와중에 리브스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우량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픽을 한다면 저 역시도 안토니오 리브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또 여러분께서 2라운드 막판 스틸 픽의 후보로 지켜볼 수 있는 선수 가운데 하나가 제일런 웰스예요. 이 제일런 웰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주립대학을 1년 다녔습니다. 세크라멘토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캘리포니아에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뭐 워리어스 경기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샌프란시스코와도 아주 가까운 곳에 본인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떠나서 현지에서도 아마 2024년 NBA 드래프트 2라운더 가운데 가장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일단 워리어스이기 때문에 3점 수치죠. 그래서 3점 수치를 보시면 소노마 주립대학 다닐 때에도 물론 그 학교가 이제 약체긴 합니다만 2경기일 뿐이고 그런데 뭐 어쨌든 3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 워싱턴 주립 다니면서 34경기 뛰었고요. 그리고 20경기 주전 14경기 벤치. 어떻게 보면 주전과 벤치를 오갔던 선수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선수에게는 특히나 대학 선수처럼 이 연건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점, 평균 2.1개, 성공률 41.7%. 기본적으로 3점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장 자체가 6피트 7인치, 2m가 좀 넘기 때문에 사실은 매치업상으로 크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비전 1에서 딱 1년만 뛰고 왔었습니다만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적고 그 다음에 하이 리워드, 굉장히 보상이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짜릿할 수 있지만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워드면 내가 정말 위험 요소는 적게 가져가면서도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 선수 역시도 이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지난 시즌에 딱 1년 뛰면서 존재감을 내보였던 이 제일런 웰스도 충분히 워리어스가 고려해 봄직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이 앞서 설명했던 3명 가운데 가장 좋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좀 주시하는 선수가 아닐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나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워리어스가 이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면 제일런 웰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뭐 이번 드래프트가 워낙 대중들의 관심이 좀 적기도 하고 물론 브로니 제임스에게 몰려있긴 합니다만 워낙 또 상대적으로 드래프트가 흉작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오히려 이런 드래프트에서 스틸픽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자 라는 동기부여가 이 2024년 드래프트에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라운드로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처럼 저는 이 선수들이 갖고 있을 동기부여 또 결핍 이런 것들을 연료 삼아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는 그림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2라운드 5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은 이후에 바로 트윗을 날렸잖아요. 모두를 다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2의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누가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워리어스가 2라운드로 뽑을 만한 3명의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